자, 데이터 구조화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게시물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나의 게시물을 표현하는 여러 데이터를 묶어서 구조화를 해달라라고 되어 있고, 힌트에는 클래스와 객체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거 클래스랑 객체 참 어렵게 공부했던 내용이죠. 뭐 기억 잘 안 나셔도 괜찮아요. 또 써보면서 상기시키면 되고, 오늘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난다? 다음에 할 때 또 상기시키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지 않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게시물은 번호랑 제목이랑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게시물을 두 개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게시물 번호 1, 그렇죠? 제목 AAA, 내용 자, 이런 식으로죠. 그리고 두 번째 게시물 번호 2, 제목은 CCCC, 내용은 DD.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게시물을 표현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첫 번째 게시물을 표현할 때 만약 제목이 빠지면 이거 완전 불완전한 게시물이죠, 그죠? 제목이 없는 게시물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요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게시물인데 무슨 내용이 없대요. 그죠? 불완전한 데이터죠. 번호가 빠져도 마찬가지죠. 이거 번호 없으면 찾기 힘들잖아요, 게시물.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개는 하나의 게시물을 표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할 때도 이렇게 세 개 다 예쁘게 저장을 했죠. 자, 근데 자, 분명히 제가 1번 AAA, BBB 첫 번째 게시물이랑 두 번째 게시물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자, 그럼 제가 이걸 저장하는 거를 그려볼게요. 이 저장소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게시물까지 예시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3번 이렇게 세 개의 게시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저희가 저장소 3개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3개. 그리고 요거를 또 3개 이렇게 마련했죠. 이게 IDS, 타이틀스, 바디스예요. 자, 각각 여기에 1번, 2번, 3번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AAA, BBB, CCC, DDD, EEE, FF. 자, 이렇게 저장을 한 거죠. 이렇게 3개고요. 애들을 하면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각각. 그 다음에 꺼낼 때도 우리가 리스트에서 사이즈 꺼내가지고 동일한 인덱스를 IDS, 타이틀스에서 적용해가지고 꺼내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게시물, 두 번째 게시물, 세 번째 게시물인데, 자, 여러분 두 번째 게시물 꺼내고 싶으면 이 인덱스 1로 쫙 다 가져야 돼요. 그죠? 만약에 두 번째 게시물을 여러분 여기다 저장 안 하시고 여기다 저장하시면, 이 네 번째 여기다 저장하시면 이게 규칙성이 없죠. 절대 못 찾아요, 이거. 자, 2번 게시물의 제목은 뭐 3번째, 내용은 1번째. 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저장하면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게시물의 짝을 맞춰주는 게 힘듭니다. 그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2번 게시물을 저장을 하려면, 그죠? 절대로 딴 데 가면 안 되고 2번 게시물의 번호도 1번 인덱스에 있어야 되고요. 2번 게시물의 제목도 1번 인덱스에 있어야 되고 2번 게시물의 내용도 1번 인덱스에 있어야 우리가 인덱스 하나 찾으면 쭉 다 가져올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세 개가 묶여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번 게시물에 제목이 여기 들어와 있게 되면 게시물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삭제하는 거 보세요. 자, 삭제의 개념이 뭡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1번 인덱스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ID, 타이틀, 바디 셋 다 지우죠. 그렇죠? 만약 요걸 지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요거 지우고 얘가 이렇게 당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여러분이 요거 삭제를 구현하다가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요 타이틀 빼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아차 싶어서 빼먹을 수 있죠, 이거. 자, 그럼 이거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을 삭제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IDs 삭제하죠? 요거 삭제되면서 3번이 여기로 당겨져요. 바디스 삭제되면서 이게 삭제되고 얘가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빼먹었잖아요. 타이틀스. 그럼 얘는 안 당겨지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1번 인덱스에는 번호 3, 제목은 CCC, 내용은 FFF. 이런 데이터 없었죠? 이런 게시물 없었죠? 3번은 제목은 22, 내용은 FFF인데 요거 두 개만 삭제하고 요거 삭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3번 제목이 여기에서 CCC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타이틀을 빼먹고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하고요. 자, 제목을 잘 보시면 돼요. 처음에 두 번째 CCC DDD, 세 번째 EE FF. 자, 이렇게 잘 저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삭제를 해볼게요. 딜리트 2번. 자, 3번 데이터가 원래 EE이잖아요. 그죠? 근데 CCC로 바뀌었죠. 게시물, 내가 쓴 게시물 제목이 갑자기 바뀌면 이거 이상하죠. 물론 실수 안 하면 되긴 하는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를 항상 인정을 하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딩을 하셔야 돼요. 자,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실수하는 원인이 이 데이터 낱개를 따로따로 관리해서 그렇죠. 결국 이 세 개는 같이 지워지거나 같이 안 지워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뭐는 지워지고 뭐는 안 지워지면서 데이터가 막 꼬이는 거예요. 이 데이터 한번 꼬이면 이거 진짜 찾기 힘들고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아예 이 세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다루겠다 이거예요. 낱개로 다루다가는 데이터가 막 섞여 들어오거나 누락되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이 세 개가 한 번에 다 모여야 하나의 게시물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하나로 다루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낱개로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3, C, D, D. 자, 이렇게 낱개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자, 이렇게 강력한 틀을 만들어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세 개가 무조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틀째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틀을 만드는 거를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유의미한 데이터 세 개를 그 틀 안에 넣어서
한 덩어리로 본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 구조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구조화하는 거, 데이터 구조화하는 거, 이거 우리가 클래스로 한번 해봤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다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아티클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게시물. 고 피니시. 메인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자, 클래스라는 거 제가 저번에 클래스가 뭐 분류하다 이런 거잖아요. 영어 단어 뜻이. 실제로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묶어가지고 따로 분류를 하는 게 클래스죠. 자, 그럼 아티클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3개가 뭐였죠? 번호, 제목, 내용이잖아요. 이 3개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번호는 뭐예요? 인티저죠, 인티저. 그죠? 정수. 그러면 여기다 id. 제목은 스트링이죠. 타이틀. 내용은 body.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티클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면 그 아티클은 인티저 하나, 스트링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생성자 기억나시나요? 생성자? 자, 생성자라 하면 클래스에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뜻하고 리턴 타입은 따로 없다고 그랬죠. 뭐 void, int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생성자라고 우리가 했고요. 이거는 객체를 만들 때 반드시 실행되는 메서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왜 쓴다 그랬죠? 어차피 이게 이렇게 3개짜리 만들면 이게 다 비어있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이거 핵심만 말씀드리면 클래스가 있고요. 그죠? 클래스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그냥 바로 우리 실정에 맞게 아티클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게 클래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3개 저장할 수 있게. 각각 여기가 id고 타이틀, body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시물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럼 클래스랑 똑같이 생긴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명령어가 new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new 해서 만들고 여러분이 뭐 변수명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반드시 채워야 얘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자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질 때 반드시 요 데이터를 채우게끔 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쓴다 그랬고요. 자, 그러려면 요 3개의 데이터가 세팅이 돼야 되니까 4개 변수로 받아주시고
요거 매개 변수 아이디랑 요 아티클 클래스의 아이디 요거 구분하는 방법이 요거 디스라고 그랬죠. 디스 붙은 거는 요거고 안 붙은 거는 요거고. 그래서 디스 아이디를 아이디로, 디스 타이틀을 타이틀로, 디스 바디를 바디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뉴 할 때 데이터를 넘길 수 있고, 그럼 얘가 알아서 받은 데이터로 자신을 세팅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한번 여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테스트 한번 해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여기.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고요. 자, 뭐 아티클 오브젝트 이그잼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뒤에 이그잼 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메인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게시판 프로그램에 상관없는 별개의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려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체크했고 피니시하시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티클 하나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거죠. 뉴 아티클, 이거 뭐예요? 게시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죠. 뉴 아티클 하면 요거 본 따서 이런 거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티클 A1 이렇게 해서 A1. id는 1 이런 식으로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A1. 타이틀은 제목 이렇게 A1. 바디는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요거 대입하는 거 우리가 하기 귀찮으니까 이 대입하는 거를 지금 생성자라는 거에 넘긴 거잖아요. 그럼 대입은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우리는 요 아티클 생성자 옆에다가 데이터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아예 이렇게 다 넣는 거잖아요. 그럼 요 1이 여기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한테 세팅이 되고 있죠. 요게 여기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한테 세팅이 되고 마찬가지 요게 여기 들어와서 자기 자신한테 세팅이 되고 그러면서 이 세 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빨간 뚫은 거는 이제 인풋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A1이라는 객체는 뭐예요? 3개의 데이터를 들고 있죠. 이 3개의 데이터는 뭘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다? 게시물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죠. 들고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 게시물을 여러분들이 삭제하거나 수정한다거나 옮긴다거나 할 때는 이 1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3개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3개 다 들어있는 바구니를 통째로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구니 안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A1에서 점 이용해서 선택해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A1.id 이렇게 하면은 요 1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 빨간 줄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에 퍼블릭 한 번만 붙여줄게요. 이게 뭔지 정확히는 아직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퍼블릭을 붙여주면은
빨간줄 사라지고 이렇게 A1에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각각 하나씩 꺼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3개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3개를 한번 담을 수 있는,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우리가 마련을 한 거죠. 그게 아티클이라는 클래스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게시물 데이터, 그러니까 다시요.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게시물을 표현할 때 변수 하나로 퉁칠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add하는 데로 가볼게요. add, 게시물 추가하는 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id, 번호고요. 요게 타이틀이고요. 요게 body예요. 그죠? 지금은 제각각 이렇게 저장소에 넣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요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last index 플러스 1을 여기서 이거 할 필요 없겠다. 여기서 하나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거 라스트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거 번호 만들 때 1부터 번호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1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거 인덱스로 안 쓸 거니까. 왜냐면 인덱스는 우리가 쓸 필요 없죠. 이제 어레이 리스트 쓰면 인덱스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그럼 요거를 라스트 인덱스가 아니라 이름 자체를 그냥 라스트 아이디라고 할게요.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라고 할게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시물 번호. 자, 그러면 add 할 때 요거는 게시물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번호가 하나씩 증가해야 되니까 요건 추가해 주시고, 자,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 잠깐 넘어가고요. 자, 제목 입력하는 거 이제 요거 지울 거예요. 지울 거고 다시 변수에다가 일단 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ody 중에서 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add 메서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뭐다? 현재 요거 얻었죠? 그렇죠? 요거 번호예요. 요 타이틀 얻었죠? 요거 제목이에요. body 얻었죠? 내용이죠. 자, 요거 3개 얻었죠? 그럼 우리 뭐 만들 수 있다? 아티클 앞에서부터 번호, 타이틀, 바디. 우리가 모은 3개의 정보를 바구니에다 다 넣은 거죠. 그리고 이 바구니를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으려면 변수에다 넣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추가하려는 게시물이 여기 A1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필요할 때 하나하나 꺼내 쓰는 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게시물 하나 저장할 때 이제 이렇게 저장소가 3개나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긴 만드는데 인티저 아니고요, 스트링 아니고요, 뭐예요? 아티클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인 거죠. 이름은 아티클스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아티클스에 딱 한 번 저장하면 되죠. 일단 add부터 가죠. 여기 자 이렇게 만든 거 이거 한 번 저장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A1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다녀야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갖고 다니는 게 더 안전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코드가 좀 간결해지는 이점도 얻을 수 있으면서 데이터도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얻을 수 있어요. 자 추가했으니까 삭제도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뭐만 지우면 돼요? 아티클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 부분도 타이틀스, 바디스 필요 없죠. 이거 articles.set 그리고 여기에는 근데 이제 타이틀이 못 와요. 그죠? 바디도 못 오고 여기에는 이렇게 아티클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타겟 ID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게시물 번호죠. 그리고 새로 입력받은 제목과 새로 입력받은 내용 이렇게 하면은 이 통째 바구니 통째로 교체가 되겠죠. 자 여기서 리스트 할 때도 자 이제 IDs 이런 거 없잖아요. 뭐만 있다? 아티클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articles.get i 하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i 번째 아티클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거는 아티클 어레이 리스트니까 여러 개의 아티클이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i 번째 가져오라고 하면 i 번째 아티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티클은 뭐예요? 세 개의 데이터가 지금 같이 저장되어 있는 바구니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번호가 필요하면 이 바구니 아티클에서 아이디를 꺼내서 쓰시면 되고 제목이 필요하면 이 바구니에서 타이틀 꺼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 articles 점 사이즈죠. 저장되어 있는 게시물 전체 개수만큼 탐색을 해서 여기도 일단 get i를 하시면 i 번째 아티클이 나와요. 그리고 번호가 필요하면 얘한테 달라고 하면 되죠. article.id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 다 사라졌죠? 그리고 뭐 삭제나 이런 부분이 훨씬 좀 간결해진 거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코드의 간결함은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얻을 수 있는 거고 덤이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때 까먹고 하나를 삭제 안 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딱 하나니까 지울게. i 번째 게시물을 삭제하면 이제 하나씩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묶여 있는 거 통째로 삭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꼬일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만약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꼬였을 때 수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고치질 못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초보들이 프로젝트가 좀만 커지면 잘 못하는 이유가 이런 구조화를 잘 못해서 그래요. 구조화를 못하면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생기고 초보들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구조화가 안 된 걸 고치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공학이잖아요. 공학,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거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클래스라든지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언어 차원에서. 이런 거를 그냥 문법만 공부해서는 익히기가 힘들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체감을 하셔야 여러분들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되는지 테스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dd 잘 되죠? add 잘 되고 add 잘 되고 add 4개까지 잘 돼요. 개수 제한 없이 추가할 수 있고. 자, 업데이트. 자, 2번 게시물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잘 바뀌었죠? 자, 1번 게시물을 삭제해봅니다. 잘 삭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배열보다 좀 더 효과적인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했다는 거, 게시물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가 여러 개, 낱개로 되어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로 묶어서 구조화했다는 거,